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진짜 자꾸 생각해야 돼. 도현이 끝났어?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니네 이거 지금 봐, 결과.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이 세 개가 제대로 안 돌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 다음 단원이 시작될 거 아니야. 듣는 의미가 없어. 그냥 앉아서 죽치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극한 부분 차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기 두 개 단원만 완벽하고 요것만 완벽해도 방학 기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같거든.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어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수1 숙제만 완벽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럼 수2도 그냥 따라와. 그럼 미적도 따라온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한 과목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아? 하나조차도. 하나가 완벽해. 그러면 하나만 할 때는 아닌 것도 인지하고 또 다음 걸로 또 넘어가셔야 할 거고. 오늘까지는 괜찮아. 이게 딱 마지막 봐줄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왜냐면은 여기는 새로운 걸 오늘 배우는 거잖아. 근데 지수로그 지난 시간도 새로운 걸 배운 거잖아. 내가 항상 4시간마다 얘기하잖아. 오늘 한 게 안 되는데 내일 한 게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심하지 않아. 지금 원투나 수상화 할 때보다 잔소리가 더 심하잖아. 왜냐면은 미적은 다 못해.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치만 지켜도 반을 넘게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로 이제 정신을 차려줘야 돼. 특히나 지금 뭐 사실 승은이가 있지만 남학생들이 더 다수잖아. 솔직히 남학생들은 조금 더 끝심들이 좀 더 있거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게 굳이 뭐 남녀를 갈라치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보면은 남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 왜냐면은 니네 사실 1학년 때 그렇게 막 미친듯이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어. 남학생들 다 그래. 근데 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공학들을 다 들어갔을 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학교들은 잘 못 느끼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남녀 공학인 학교들을 보면 대다수가 그래. 처음에 일단은 학기를 할 때는 몰라. 1학기 때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 1학년 때는 여학생들이 다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가 중간부터 조금씩 역전이 돼. 대부분 좀 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잖아. 1학년, 2학년 걔 죽쓰면 어때?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꼭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 플랜이 달라. 지금 3학년 때 후회하면은 늦었어. 솔직히 생각해봐. 3학년 때 가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막 한대. 그러면 이제 정시로라도 해서 마지막 찍을 수 있어. 한 달이면 어떠냐고.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근데 그래놓고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재수를 한대. 재수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까지 12년 동안 공부한 꼬라지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냐고. 내가 딱 이 얘기를 하거든. 재수할 수 있는 자격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아깝잖아. 그럼 진짜 아깝지 않겠어? 아니면 진짜 원래 맨날 찍던 것보다 진짜 현저하게 낮게 나왔을 때? 근데 그것도 아니라 중간 비슷하게 봤어.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야. 그럼 재수한테 그럼 달라져. 안 그렇다니까. 얘들아 진짜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한다고. 근데 그게 나도 과거를 붙들고서 계속 내내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지나간 거 그냥 또 풀찐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냥 됐어 괜찮아 이것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응? 하루하루 변화해서 한번 모아봅시다. 그랬을 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자습 들어오는 것도 영어 후딱 끝내고서 와가지고 더 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해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당장에 후회하지 말자고. 21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21번 할게요 일단. 자 일단은 주어진 문제에서 느꼈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뭐가 있어? fx 더하기 y는 무리수 2의 y제곱에 fx 더하기 무리수 2의 x제곱에 f의 y꼴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형태를 봤더니 gx가 f'x 더하기 fx가 있다고 써있고, 이때 우리가 여기서 끌고 와야 되는 수투 유형은 바로 얘입니다. 얘 어떻게 풀어? 두 가지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1번 0대2. 그럼 뭐가 도출된다? f의 0의 값이 도출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미분계수의 정의.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정리가 돼? fx가 소거된다는 느낌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모양을 봤을 때 이 친구를 조금 유추해줬어야 되는 유형이거든. 그럼 그대로 실제로 xy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의 f의 0의 값은 f의 0, 2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럼 f의 0 더하기 f의 0이니까 없어지면 f의 0이 0인 걸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상태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틀고 가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의 꼴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끌고 가자는 거야? y 대신 뭘 대입하자? h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됐죠?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다음 줄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대로 2의 h분의 f의 x 더하기 2의 x 제곱분의 f의 h 하고 마이너스 f의 x 꼴로 정리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이때 이 친구의 정리를 위에다가 살짝 다시 써보면 결국은 지수 형태를 요렇게 조금 더 분자 형태에서 볼 수 있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fx를 그대로 묶어주게 되면 남은 녀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됐죠? 일단 정리를 조금이라도 편한 모양으로 바꿔주려고 한 거거든요. 일단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뭐가 깔려있는 중인 것 뿐인 거야? h가 깔려져 있는 것 뿐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양쪽은 찢어놓은 상태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수투 시간에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극한에 대한 최초의 대입한다는 개념이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나 하기만 바쁘니까 나중에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리미트 h가 뭘로 가? 0으로 가잖아 현재. 이때 여기서 h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이 됐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선택지는 뭐가 있는 거야? 0분의 0꼴로 h를 약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수투까지의 방법이었어. 근데 요 단원에 들어와서 뭐가 보여? 지수 형태가 보이잖아. 근데 이 친구 정리해 주려면은 우리가 지수꼴에서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거듭제곱 꼴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주면서 바깥에 마이너스 하나 얹어주면은 이 친구의 극한값이 뭐가 돼? 1이 되니까 이 친구의 결과는 일단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이때 이 친구 정리에서는 또 뭐가 가능하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을 때 리미트 h가 현재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f의 h 요 형태가 있고, 그럼 이때 뭐가 가능해? 수투 정리에서 0 더하기 f의 0을 빼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정리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곱하기 f 프라임 0의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됐어요?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f 프라임 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때 정리를 다시 한번 넘겨주면 그대로 f'(x) 더하기 fx를 계산한 결과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0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됐죠? 그래서 f'(0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이제 그 개수 똑같이 찾아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현재 f'0, 여기 있구나. f'0이 나왔으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이 친구 계산 결과가 gx니까 gx가 얘가 되려고 하면 되겠죠. 나머지 풀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럼 지수 형태로 넘어가겠죠. 좀 이따 질문 다시 합시다. 이거는 자, 지금부터 누적치가 진짜 무서워지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수로그 파트가 누락이 됐어. 높은 확률로 삼각함수도 누락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가 마지막 기회야. 근데 좀 잔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사실 수업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기본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8강이 맞거든. 원래 8강으로 들어가려고 짜놓은 상태이고. 근데 지금 현재 날짜로 따지면은 3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9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건 5일까지야. 어차피 이과들이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5일까지로 2번을 더 짜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도 숙제가 누락되면은 그분은 29일날 그냥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에 들어온 게 무의미해.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 걸로 다 제한해줘야 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한 부분은 문제가 안 돼. 극한은 다시 해야 돼. 거기 수열의 극한 부분은. 이해됐어요? 안 된 사람들? 근데 여기 지수랑 여기 삼각 덧셈 정리까지 연습 문제까지 마찬가지야. 이번 주에 채워서 끝내라고. 이해돼? 돼? 선빈 이해되냐고. 끝내요 제발. 알겠죠? 안 되는 부분도 정리하려고 저기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 수투에서 털리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 지금 방금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것들 다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됐죠? 자, 지수로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는 혼자서 알아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삼각함수 아직 익숙하진 않은 상태일 텐데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배웠어 어차피. 라떼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뭐씨 오늘 탄젠트 이거 배웠더니 뭐씨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네. 갑시다. 자, 처음부터 갑시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했어요? 반지름분의 y 좌표였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였고 탄젠트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였죠. 그냥 간이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필기 여기 최대한 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때 삼각함수에서 이 개념을 조금 확장을 시켜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분수꼴의 형태잖아. 근데 분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역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인에 대한 역수를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당연하게 뭐가 가능해? y좌표분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겠지 당연히. 그러면 당연하게 사인의 역수니까 이 사인의 역수의 형태를 우리는 코시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부터 개극혐이죠. 그래서 코시컨트의 형태의 기본 그 문자는 CO 쓴 다음에 SEC를 써주는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 이번 전교육 과정에서 바뀌었거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쓸 때는 CSC 세타라고 쓰시면 됩니다. 나는 평생을 코시컨트라고 읽어오면서 썼기 때문에 솔직히 쓰는 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는 않아. 지금도.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역수의 형태를 우리는 시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보이지? 둘 다 시컨트인데 사인 쪽에서 코가 붙은 거고 코사인도 말 그대로 사인 앞에 코가 붙은 거잖아.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SEC만 사용을 해줍니다. 시컨트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알고 있겠지만 오늘 나간 진도 분량도 있겠지만 사인 코사인 형태는 어차피 약간만 이동한 형태잖아. 근데 탄젠트가 약간 왕따 느낌이 좀 있지 확실히. 탄젠트는 지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는 오히려 친구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값을 탄젠트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요거를 코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부터 개극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머리 쓴다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역수로 바꿔야지. 그치? 왜냐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코시컨트가 나오면 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버리는 거야. 좋아. 근데 이 문자가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쓰면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 단어가 나왔을 때 이쪽 정리는 따로 쓰진 않도록 할게요. 일단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익숙해져야 돼. 여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정리를 해줄 때 잠깐만 여기다 쓸게. 웬만하면 오늘 자리에서 최대한 외울 수 있거든. 그래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접근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어차피 삼각함수에서 나온 공식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 두 가지였잖아. 하나가 뭐야? 그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뭐였어? 1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온 게 바로 코사인 분의 1이잖아.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조금 더 쫓아가자는 거야. 왜냐면은 역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코사인을 나눠도 이 1쪽이 외롭지가 않거든. 어차피 코사인 분의 1이 들어가면 시컨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이 여기 깔려도 문제가 안 돼. 왜?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코사인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의 각각의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코사인 제곱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움직여지겠지.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이 뭐야? 탄젠트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계산하면 1이 되겠지. 근데 코사인의 역수가 뭐야? 시컨트였잖아.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됐죠? 그래서 시컨트였잖아.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정리가 하나가 더 나와. 파생된 게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옆에서 이씨 멍 때리고 있던 친구가 뭘로 나누라고 했는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사인으로 나눠보자 라고 한 거야. 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겠고, 여기는 뭐가 돼?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 되잖아.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분의 사인은 뭔데?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탄젠트의 역수는 뭐야? 코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 그럼 사인의 역수는 뭐야? 시컨트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가 뭐가 가능해? 1 더하기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외웁시다. 자, 갈게요. 빨리 쓰시고. 갈게요.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됐죠? 안 웃기. 한 번 더 타면 시커매지고, 한 번 더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우거든. 됐죠? 좀 느낌을 좀 오죠. 뭘 참아주시. 됐죠? 근데 이렇게 유치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되게 오래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타면은 시커매지고, 왜냐면 제곱에 대한 메커니즘은 조금 느끼기는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차피 탄젠트랑 시커매진다랑 코탄젠트랑 코가 시커매진다만 연결 지어주면은 공식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근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공식이 기억 안 나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덧셈 정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사인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 복부로 쓸게요. 알파 뿔마 여기는 그냥 못 외우면은 아무것도 진입이 안 돼. 유일하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딱 오늘 하루까지거든요.
썼을까요? 선비 다 썼니? 대답해 씨 이게 얘기야. 어? 책상을 들고 자는 맛있다. 왜 들고 왔는지 얘기를 아직 또 못했어. 자 갈게요. 여기도 가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한 번씩 찔러 주기는 할 거거든. 왜냐면은 학교 그 교사들의 약간 그 낙이 그런 게 있거든. 얼싸 잡고 얼싸 안고 막 이런 거 막 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다 짚을 필요 없고 앞글자는 그냥 거의 보통 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싸코 코싸 코코 싸싸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가지고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난 이게 제일 많이들 계속 갈고 가서 이거는 스토리만 대충 할게.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뭐 대충 내용 하면은 신코품 꽃신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꼬꼬마 신이야. 원래 꼬마 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꼬꼬마 신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앞글자만 따면 뭐야? 1마트야. 여기 앞에 2마트 있잖아. 1마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2층을 갔어. 그래서 뭐 더 다니고 막 했다. 이런 식으로 자리만 확보해 주시면 돼. 근데 알고 있겠지만 탄젠트가 좀 약간 왕따 개념이 좀 있잖아. 그리고 주력 상품도 아니거든 솔직히. 그래서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그거 할 때밖에 못 써. 그래서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거. 좀 약간 불쌍한 친구니까. 여기 두 줄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애들 정리할 때는 이건 옛날부터 하던 거기는 해서 똑같이 하면은 신꽃 꽃신이 있었고 뭐 꼬꼬마 신이었다 정도로 해주면은 그 앞에 문자부터는 정리는 가능할 거고 요거는 지금부터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니까. 됐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앞에 자기 싸 꼬꼬싸 그리고 꼬꼬 싸싸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됐죠? 요거는 편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이거 좀 이따가 쓰도록 하고 그럼 문제에서 이걸 왜 쓰느냐. 자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어차피 30도 45도 60도에서 확장을 해서 120도 150도 135도 이런 각도들을 찾으러 갈 수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새끼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인 105도는 뭔데?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사인 105도는 어차피 40 더하기 45 더하기 60도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45 더하기 60도 하면 어떻게 돼? 105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통해 사인 105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걸 왜 우리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그지?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때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보이죠? 대각공식 됐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실 반각공식 그리고 하나가 더 존재했어요 바로 삼배각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 날라가고 얘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원리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원리를 기억한 상태에서 반각공식이라고 하는 내용 정리 외울 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원리만 기억해서 필요한 요소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지금 신꽃꽃신이랑 꽃꽃신신이 있잖아. 지금 요 상태에서 베타 대신 알파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돼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지. 그럼 뭐야? 사인 2알파죠. 근데 지금 앞에가 더할 때 뭐야? 싸코코싸잖아 지금. 그럼 어차피 교환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면 똑같은 값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인 2알파가 사인 알파도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굳이 이걸 외워야 될까? 이건 괜찮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건 덧셈 정리를 완벽하고 빠르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인 2알파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가져가야 돼. 사인 2알파 형태가 나오면은 두 배가 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가시면 된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사인 2알파가 된다는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사인 2알파는 2알파 형태를 알파 더하기 알파로 인지해서 덧셈 정리로 넘어가면 돼. 뭐 많이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얘로만 인지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또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잖아. 코사인 2알파면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그대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하면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지. 즉 문제에서 여긴 안 써도 되겠는데 보기만 해요. 알파 더하기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죠. 물론 부호는 바뀌어요.
위치 복부 4.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정리가 없잖아. 왜 없어?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1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에다가 그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뭐가 나와?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에다 넣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나오는 상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코사인 2알파는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과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2알파 형태를 1-2 사인 제곱 알파로 넘길 수 있다는 건데, 됐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그냥 코사인 2알파가 나오면은 눈치채고 그냥 덧셈 정리를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뽑아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친구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은 2 코사인 제곱 알파일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넘기면 이 친구를 그러면은 사 2사인 제곱 알파의 형태가 해주면은 코사인 2알파 빼기 1인 형태가 되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양변의 2를 모두 다 나눠주면은 문제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 그럼 정리를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고, 사인 제곱 알파의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의 꼴이 되거든. 근데 지금 좀 보면 느끼겠지만 내가 지금 이걸 조금씩 버벅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조차도 안 써. 결국 근데 이걸 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있는 정의역 자리가 2배의 관계만 느껴주시면 되는데, 됐죠? 이 상태에서 정의역에다가 내가 임의로 알파가 아니라 2분의 알파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여기의 값은 그냥 알파가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알파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관계를 조금 외워줄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준 형태를 반각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악공식은 솔직히 얘밖에 안 쓰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됐죠? 그래서 얘밖에 안 쓰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형태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의 형태가 2분의 코사인 알파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형태를 띈다는 거,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친구의 형태가 언제라도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알파로 2알파로 바뀔 수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2항에선 못 따라와. 시간이 2항은 불가능하고 그냥 본 상태에서 그냥 이 친구를 뽑아주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근데 조금 더 얘기 다시 해볼게. 지금 노란색 빗금 친 걸로 외우고, 다시 한번 노란색 빗금 친 걸로 외운 상태에서 이 2분의 알파와 알파가 2배 관계다라는 걸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얘가 간헐적으로 나오거든, 가끔 가다가. 근데 얘가 조금 더 많이 쓰여.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얘를 외우면 이걸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외운 다음에 이쪽을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말할 거 딴 거 필요 없어.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 다음 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됐죠? 근데 그럼 봐봐, 뭐가 또 붙어? 지수 형태에서 정리하는 빠바바바바버, 그지? 그럼 로그 형태에서 따다다다, 그지? 그리고 뭐 자연 로그 뭐 이렇게 무리수인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들 다 치워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붙는 건데, 지금 봐봐, 지금 돌이켜서 봐봐. 솔직히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눈에 익지 않겠어? 약간 단어들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뽑아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 번 더 타면 시커매지고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지고 그런 형태로 가면 되고, 요 친구도 단어 신고품고 신고꼬마 신실 뭐 요런 거 정리 됐죠? 요거는 이제 안 지우고 있을 거지만 그럼 결국은 얘네밖에 안 남아.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결국은 얘가 첫 번째 안 외워져서 끝에까지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러 가볼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꽂아놨는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금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새로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울 게 조금 많은 상황이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냅둘 거 없이 정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1 빼기 탄젠트의 제곱분의 나누기 시컨트의 제곱이잖아. 근데 시컨트가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죠. 그럼 코사인 역수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겠지. 됐죠? 근데 이 녀석을 또한 굳이 코사인 제곱을 그 자리에다 그대로 냅둘 이유는 없잖아. 그럼 뭐가 또 가능한 거야? 정리했을 때 앞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난 시간 진도에서 코사인이 탄젠트가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기로 했잖아. 그럼 계산을 해주면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계산한 형태가 3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굳이 또 냅둘 이유가 없지. 뭐를 해줘? 코사인 제곱은 뭐와 같아? 1 빼기 사인 제곱과 같겠죠. 그럼 이항 정리를 해주면은 이 사인 제곱의 형태가 3분의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사인 제곱의 형태가 3분의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이 친구만 뒤집어주면 계산 결과는 3이 나오겠지. 됐죠? 근데 자기는 굳이 저 이거 외웠는데 이거 쓰고 싶은데요 하고 있는 거야. 가볼게. 시컨트 제곱을 그걸 뭘로 바꿀 수 있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럼 계산 결과가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정리가 어떻게 돼? 3-3 탄젠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되겠고, 넘어가서 정리해주면은 탄젠트 제곱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탄젠트 제곱이 나왔으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어? 탄젠트 제곱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2 더하기 1 해주면은 코시컨트 제곱이 3,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자꾸 이용하려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자꾸 이걸 쓰려고 해야 좀 늘 거 아니야. 기존에 했었던 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익숙함이 결국은 좀 경쟁력이 될 거거든, 결국. 볼게요. 근데 지난 시간 삼각함수 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몇 사분면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뭐 때문에 제공을 했을까? 결국은 뿔만 부어 나오는 경우들이 많겠지. 됐죠? 화장한 거 없다. 됐죠? 그러면은 코시컨트 형태가 4분의 5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 또 뭐를 따라갈 수 있어? 사인분의 1을 따라가서 4분의 5를 찍어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사인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야? 사인은 뭐였어? 반지름분의 y좌표였잖아. 그러면은 사인 y좌표가 2, 3분면이면 이쪽에 있겠고, 그럼 y좌표가 4면은 양수값이 이거겠네. 반지름이 5고, 그럼 x좌표가 마3이니까 또 구하는 거 따라갈 수 있겠죠. 됐죠? 기본으로 풀 수 있다니까. 아예 기본 자체로 푸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주어진 이 친구의 정리에서 내가 만약에 양변에다가 정리를 코사인 곱하기 사인에 대한 제곱을 그대로 더해주면, 나중에 그냥 할게요. 그럼 이제 코시컨트가 나왔으니까 요 친구 제곱해가지고 요 코시컨트 제곱을 이용해서 코탄젠트 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고, 요거를 쫓아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요걸로 가볼게.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은 결국은 코가 시커매지면 아이씨 없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이 친구 계산하면 16분의 25가 만들어지겠고 이항 정리를 해주면 뭐가 나와? 16분의 9가 나오겠죠. 코탄젠트의 제곱의 형태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코탄젠트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뿔마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4분면에서 제2사분면에 가니까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죠. 그럼 탄젠트는? 그러니까 코탄젠트도 음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지. 어때? 똑같이 문제가. 그지?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확장만 한 것뿐인 거지 아직은 문제가 또 동일하다는 거 이렇게 쫓아가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아, 초극혐 단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와 현재 눈앞에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나와져 있는데 어쨌건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 사인 알파뿐만 아니라 코사인 알파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야?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니까 사인 제곱은 계산하면 4분의 1이면 코사인 제곱은 그대로 4분의 3이겠고 그럼 그대로 코사인 알파 값을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부호는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진짜 양보를 해도 1사분면은 얼싸탕고 이거 쓰고 있는 게 멍청한 짓이야. 거기까지는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는 확장해야 되냐면은 사인은 2사분면까지 아무리 봐도 무조건 양수값이다. 그래프도 그렇잖아. 0도, 90도, 180도 무조건 양수값일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 좀 빠르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다 예각 상태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양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제곱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좀 느끼겠지만 아니야 그냥 할게. 그럼 사인 베타는 뭐가 돼? 5분의 3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약간 피타수의 느낌들이 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나 여기는 정렬은 다시 안 하고 갈게. 정답은 일단 부를게. 써요. 1번 10분의 4 플러스 3 루트 3 2번 10분의 4 루트 3 더하기 3 3번 39분의 25 루트 3 더하기 48 오 개극혐이야 그치? 39분의 25 루트 3 더하기 48 자 10분의 4 더하기 3 루트 3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코코시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알파 베타가 계속 다 연속적으로 똑같은 순서로 들어가는 건 보일 거고 여기 위치 본 다음에 위치 잡아주면 돼. 이거 공식 많이 쓰셔야 돼. 그래야지 안 쓰고 할 수 있어. 지금 나이쯤 되면 알죠? 많이 쓸수록 점점 넘어가는 거. 지금도 그대 공식은 2분의 막 이렇게 다 써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구해놓은 값들 그대로 다 정리하면 되겠죠? 여긴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쪽에 있는 8번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사인 삼각함수 파트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방학기간 안에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끝나는 거거든 사실상.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급해서 이런 거 정리 안 해주는 거야.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뭘 구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 구해줘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정리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도 안 적어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백악 공식은 따로 적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쫓아와주면 돼. 사인 2세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2사인 코사인이 되겠지. 이거는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됐죠? 그리고 코사인 2세타의 형태는
꼬꼬마 신인데 어차피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겠지. 두 개씩 있을 거니까 똑같은 게 됐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1 탄젠트 어쩌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다 부를게요. 뭐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25분의 24, 두 번째 거 25분의 7, 세 번째 거 마이너스 7분의 24. 또 물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어차피 주력 상품은 싹 다 뭐다? 사인 코사인이야. 어? 불쌍하지 않냐? 탄젠트라는 거 보면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뭐 있을까? 뭐 인기 많은 걸그룹 멤버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친구? 데뷔를 해서 같이 이렇게 있지만 가끔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다들 다 각자의 꿈을 쫓아서 이제 팬덤들도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겠지만 그런 거 있다며.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비인기 아이돌인데 한 명만 떴어. 근데 그 중에 인기가 제일 없는 친구. 그 보면 뭐 팬사인회 그거 가면은 그 사람한테 뭐 줄 설 수 있다며.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가가지고 다 그 사람한테만 줄 서 있는 거야. 그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대. 얼마나 좀 자괴감 같은 게 이런 게 들지 않을까?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걔를 보러 간 건데 굳이 쟤 불쌍하다고 저쪽에 줄 서는 것도 웃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데뷔는 했지만. 됐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탄젠트의 유일한 두 문제, 한 문제거든 사실. 한 문제인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부 측에서도 탄젠트 얘는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 탄젠트 알파 한 번 더 쓰라고 써주는 거예요.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인데, 여기서 아까 정리한 것처럼 1마트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신발을 사러 간 거잖아. 내용상 신고품 꽃신이 있었는데 그게 꼬꼬마 신이었어. 되게 조그만 신이었는 거야.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뭐가 있어. 노란색 내 색깔도 1마트가 있어. 그래서 1마트 이렇게 갔더니 2층 가서 다니고 더 다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부호에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고품, 꼬꼬마 여기에 단어에 있는 게 나도 어디선가 들은 거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인터넷에 아무리 쳐도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 다 싸코코싸, 꼬꼬싸싸 다 이렇게 외우긴 하거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부호 헷갈리지 말라고. 됐죠? 부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겠죠?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모든 생각들이 다 탄젠트는 다 배제한 채 사인 코사인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야. 우리 수원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거야. 다다음 시간에 보잖아. 탄젠트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라니까. 수업 자체에서 보면은 좀 이따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불쌍해. 근데 유일한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 얘가. 자, 근데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건 못 알아봐. 그래서 아예 문제 자체를 못 알아본다고.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간다. 일단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어때요? y절이 마일인데 한 놈은 기울기가 2고 한 놈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2분의 1인 친구는 2분의 1x 마일일 거고 이 친구는 y는 2x 마일이 되겠죠. 딱 보여요? 봐요? 딱 뭔가 그 사이를 딱 벌려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지. 이건 100% 탄젠트 문제야. 사이만 벌어졌다면은 좀 이따가 다시 보여줄게요. 한 문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벌어진 걸 공략하는 문제는 무조건 높은 확률로 탄젠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언제도 사용이 됐었다? 뭐를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할 때. 응? 기울기를 구할 때 사용을 했었다니까. 그럼 이때
x축과 평행인 선을 그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y는 2x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양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탄젠트 알파가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y는 2분의 1x의 그래프가 x축과 평행인 선이과 이루는 물론 x축과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도의각이니까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베타를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할 수 있겠고. 됐죠? 됐죠? 측은한 마음으로 얘는 전체 버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의 형태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왜 하는 거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정리가 되겠고 요거 값들을 숫자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이 앞에 것도 똑같은 작업이었겠죠. 됐죠?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3이 빡 하고 나와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x축을 그린 건데 만약에 각도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탄젠트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은 각도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수선의 바를 때려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코코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어정쩡하게 딱 벌리고 있는 딱 각도가 보일 때가 있어. 그 문제가 이 문제야. 그리고 아래 봐봐. 아래도 마찬가지로 선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무언가 각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맨 아래의 형태도 직각삼각형의 형태에서 그 사이에 대한 이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때는 탄젠트를 써준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 접근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하면은 점 2에서 반대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한쪽 각을 여기를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변 BC라고 하는 형태를 이거 알파가 왜 없나 했네. BC의 형태를 나누는데 1대3으로 나눴으니까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6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가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바로 뭘 조질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가 뭐야? 4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 값이 이대로 하면은 4분의 3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의 값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걸 이용을 할 수 있겠고. 됐죠? 계산 정리해 주시면은 아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13분의 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탄젠트는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잊으시고요. 이제 끝났어.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불쌍하지 않냐? 자, 그리고 하나 더 필살기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이거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정리하는데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이건 학교 커리큘럼 따라서 얘기해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알겠죠? 근데 오늘 해야지 제일 효율적이라서 그냥 오늘 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사인 자체로 바꿔버릴 수 있어. 근데 자, 최대 최소 문제는 푸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3가지야? 뭐 있어? 일단 1바 그래프 이용한 거, 그리고 2바 산술이잖아. 그리고 하나가 사실 더 있어. 이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게 지금 뭐 돈이는 어제 한 거지만
우리가 sin ax 더하기 b 더하기 d에 여기에 c 이런 걸로 이 문자가 보이지라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은 어차피 영향을 안 주면서 이 친구의 최대값이 몇이야? 1.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1 마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치? 이거. 앞뒤는 나중에 생각하고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 최소는 몇이다?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쓰겠다는 거야. 느꼈어요? 탄젠트 얘기가 나는 거? 됐죠? 계속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럼 봐봐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알파가 뭔디? 몰라? 딱 여기까지 오시면 되거든요. 알파는 몰라도 돼요. 자, 왜 이렇게 적어 놓냐면은 딱 여기 느낌이어야 돼. 합성이잖아. 말 그대로 합한다는 이야기인데 삼각함수의 기본 포인트의 형태는 저렇게 이거 설명을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둘을 더하고 있는데 앞에 개수가 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이 사인과 코사인이 뒤에 있는 문자 형태가 같기만 하면 돼. 어떤 순간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같기만 하면 돼. 근데 침특키야.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해서 뭐처럼 꾸미는 거야? 피타처럼 꾸미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한다면 그냥 알파를 꽂아놓으라니까. 근데 알파가 뭔데? 몰라.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근데 굳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알파가 뭔지 좀 알려달라 라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만 물어봅시다. 말을 해줍시다. 알파는 뭔지 알려줄 수 없는데 일단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야 라고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쌤이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문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 다시 이 친구 정리했을 때 앞에 개수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근호 씌워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정리해 주시자고. 됐죠? 근데 무조건이야. 무조건 세타는 어차피 그대로 똑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 그 뒤에 더하기 알파만 무조건 박아주면 돼. 알파가 뭔지 몰라.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물어본다면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을 이 친구를 앞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결국은 A가 루트하고 코사인 알파일 거고 같은 방식에 의해서 B는 루트 사인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됐죠? 이거 넘긴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약속이니까. 그럼 A 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루트하고 제곱 한 다음에 뭐야?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B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대로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근데 루트를 내가 앞으로 쌤이 묶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 친구의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그대로 똑같이 코사인 세타 그대로 사인 알파로 정리를 해주면은 뭐야? 신고 코신 덧셈 정리로 바뀌어요.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까 백악도 굳이 외우지 말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안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틀은 하나는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봐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밑에 공식은 안 외워도 괜찮아. 아래에 있는 거 저거. 아래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방금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삼각함수의 합성을 코사인으로 바꿨잖아. 그럼 얘는 바꿔주면 어떤 정리가 되겠어? 당연히 꼬꼬신신이 되겠지. 그 형태로 바뀌는 거는 유도 과정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걸로 다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해. 알겠죠? 굳이 물어보는 문제가 내신 때문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모의고사나 수능까지는 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볼게. 근데 내가 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얘가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어. 그래서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나도 이거를 빼놓고서 맨날 진입을 했었거든. 근데 정리를 좀 해놓고서 넘어가는 거니까 학교에서 나가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익히는 거는 그냥 이거 외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응? 그리고 이제 유형이 따로 안 나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학기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할게요.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까지. 근데 마찬가지로 외우는 형태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자리했는지 됐죠? 이 친구 분모에 깔고서 반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곡고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문자가 반대로 갔다는 거.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바로 생각해야 돼. 뭐야?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저런 사인에다가 코사인을 빼주고 더하기 뭐 이런 걸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지금 일단은 배제. 근데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양수값이라는 전제가 안 되니까 배제. 그럼 남은 게 하나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야. 근데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려면은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거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중간억인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어디가 최대 최소가 맞느냐를 찾아가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합성을 통해 삼각함수에 대한 값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쓰는 거. 그럼 자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쓸게. 그럼 결국은 A 사인 더하기 B 코사인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됐죠? 이 친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뭐였어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잖아. 됐죠? 위치까지 명확하셔야 되고 가장 키포인트는 세타가 맞아떨어졌어야 한다는 거, 같았어야 된다는 거. 그럼 가보자. 여기 x 같은 거 맞잖아. 됐죠? 그럼 a 값이 몇이야? 3이고요. b 값은 마3이 되겠지. 맞은 거 확인했죠? 그럼 그대로 쓸게. 루트 3, 3은 9, 3, 3은 9 해주면 루트 18 일단 찍어주고 그 상태에서 사인 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바로 뭐 했죠? 플러스 알파.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서 알파를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 알파가 뭐야? 몰라. 모른다고. 근데 자, 왜 몰라도 돼? 얘 최대값이 몇이니? 어차피 1 아니야? 알파가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물어본다면 굳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굳이 물어볼 뭐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잖아. 이런 류의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럼 얘가 1이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야? 3루트 2 플러스 2겠고 최소값은 마3 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 어려운 것 같은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충분히 1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다시 가볼게요. 여전히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계변환을 이미 배운 상태에서 여기서 혼란을 한번 가중시켜야 하거든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그쪽 부분을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진도는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 사인 x 빼기 3분의 파이가 있잖아. 근데 우린 얘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덧셈 정리. 사인 덧셈 정리. 뭘로 써요? 사인 덧셈이면 신, 호, 신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x를 달아주면 x랑 3분의 파이가 순서대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가운데 보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처음에 플러스일 때가 신, 꼭 풀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됐죠? 근데 그 앞에 모든 개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 2루트 3이 붙어 있는 거. 됐죠? 오늘 했던 거 바로 가보면, 그럼 얘가 몇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잖아. 코사인 몇 도? 60도. 됐죠? 전환도 빨리 해.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 그럼 뭐 해주자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근데 코사인 60도가 몇이야? 몇이야? 보고해. 생각하지 마. 왜 생각을 해? 코사인 몇이야?
2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갑시다. 사인 60도야. 그럼 사인 먼저 그려. 찍어내서 찾아. 몇이야? 2분의 루트 3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렇죠? 내용은 이렇게 해서 쫓아오시면 되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건 맞는데 사인 코사인 자체는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에 막 얽맬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자, 그래서 계산할게요. 뒤쪽에는 더하기 6코사인이 있는 상태고 여기 앞에 있는 2루트 3 곱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쓸게요. 루트 3 사인 x 더하기 3 코사인 x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a가 뭐임? 루트 3, b가 뭐임? 3이 되겠죠. 그럼 바로 갈게. 루트 제곱 3 제곱 9 12 한 다음에 사인 그대로 쓴 다음에 x 플러스 알파 끝. 됐죠? 그럼 얘 최대값이 몇이야? 1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12.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삼각함수 극한입니다. 자, 삼각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사인 극한 얘기는 따로 얘기는 하지도 않고요. 이때 우리가 극한에서 사용을 할 이 조건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x가 0으로 가면 x분의 sin x의 결과가 1이고요.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똑같은 문자 개수를 가지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뭐가 가능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의 계산 결과도 1입니다. 이걸 과연 외워야 될까? 그냥 지금 그러니까 쓰는 건 쓰는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 결국은 뭐만 외우라. 백악과 반각에서 그 문제가 됐던 것만 외워주자. 그것만 외워주셔도 충분하니까.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는 개쉬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쉽습니다. 여기는 기대하세요. 80쪽 워밍업 좀 하고 갈게요. 같죠? 같죠? 1이에요. 같죠? 1이에요. 여기 3 앞으로 빼면 뭐가 돼? 3분의 1이에요. 같죠? 그럼 여기 4 안 되잖아. 그럼 4 찍은 다음에 여기다 계수해주면 돼. 그럼 뭐가 돼? 4가 돼. 여기도 4 되려면 2 하나 깔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2 깔렸으니까 앞에 분자에 2겠죠. 그럼 계산하면 2가 돼. 그럼 여기도 6 앞으로 일단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 쓰면 되니까 계산하면 뭐가 돼? 2분의 1이 돼. 눈치챘을까요? 좀 일부러 빨리 했는데. 극한에 대한 기호의 판단이 있으면 그냥 개수를 읽으면 돼. 그래 보이지 않아? 2분의 2, 1 여기 3분의 1 여기 그냥 2 그치? 근데 연습을 할 때는 개수를 계속 똑같이 맞춰주는 연습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1, 얘 같은 경우도 결과는 4인데 쌤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가 4를 주고 똑같이 매칭을 시켜서 앞에 4, 분자에 4가 있어야 계산 결과 1이 되면서 4가 되는 연습은 해야 한다고. 왜냐면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근데 요건 연습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익숙해지면 그냥 개수의 비만 확인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 됐죠? 쉽습니다. 나는 쌤은 초등학교 때 그 밥 아저씨가 실제 EBS 거기서 그려주는 누군지 알지? 이렇게 머리 풍성해서 참 쉽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더빙판으로 실제로 많이 봤거든. 난 동생이랑 그거를 TV에서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브라운관 TV 이런 거였겠지만 LG 뭐야? 지금도 LG지? LG지? 그때는 이제 골드스타라고 금성이었거든 원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들이 그거잖아. 원래 옛날에는 금성이었어. 그리고 삼성이 있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금이 영어로 뭐야? 골드, 역성, 별성, 스타잖아. 그래서 앞글자는 따면 뭐야? 그래서 GS 편의점인 거잖아. 알고 있지? 몰랐니? 진짜로요? GS 편의점이 LG 거야. 아 그래요? LG 그 계열이야. 몰랐어 진짜? 와. 그래서 GS 편의점인 거야. 그 골드스타 왜 맨날 구라만 치니까 구라 같아. 되게 많아. 삼성도 원래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얘기 있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이 메이커로 가는 거고. 그거 몰라? 사이다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칠성. 그 왜 칠성인지 알아? 별. 그러니까 별 7개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만든 사람이 7명인데 성이 다 달랐대. 뭐 노씨, 뭐 김씨, 뭐 차씨 뭐 해가지고 다 달랐대. 그래가지고 7개의 성, 칠성 이렇게 줬대잖아. 그래 그렇게 짓는 거죠. 우리 학원 이름도 그렇잖아. 원래 얘기 안 했어? 우리 학원 옛날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영어 쌤이었는데 원장이 이름이 켄이었거든. 그래서 케니스 했는데 캔스 학원은 되게 많아 생각보다 또 캔스 치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 이름이잖아. 근데 이제 약간 캔 여기에서 S에서 이 친구를 좀 약간 단어를 좀 변경을 해서 즈로 바꾼 거지. 그래가지고 캔즈. 하도 물어보는 새끼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전에 한 번은 그 선생님 면접 보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왜 켄즈예요? 왜냐면은 이상하지 않아? 켄즈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뭔가 켄이라고 하는 약간 뭐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름이 어이잖아. 이거 잘못 썼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유가 여기였던 거지. 그 치약 회사더라. 자 가볼게요. x가 파이로 간대요. 뭐 해줘? 대입해요. x 자리에 뭐 대입해? 파이 대입해. 그럼 사인 파이는 뭐가 돼?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탄젠트 x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는 탄젠트 그래프 해주면은 요렇게 정리되면서 여기도 0이 되겠지. 그러면 문제꼴이 0분의 0꼴인 거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누가 문제야 지금? 탄젠트랑 사인 저 둘 중에 사인이 문제지. 왜? 분모를 지금 다 조져놓고 있잖아. 근데 탄젠트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인수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코사인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코사인은 파이로 정리를 했더니 그래프가 값이 몇 나와? 마일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근데 연습은 여기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1 빼기 사인 제곱이 나왔어요. 뭐 해줄 거야? 분모와 분자에 1 더하기 사인을 그대로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분모가 합차에 의해서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겠고 1 빼기 사인 제곱에서 1 빼기 사인 제곱의 계산 결과는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약분이 되면서 다시 뭐 할 차례? 대입 계산하면은 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3번에서 이제 느꼈으면 좋겠는 건 x가 파이로 갔을 때 sin 2x잖아. 그럼 덧셈 정리 x 두 개니까 덧셈 정리를 생각하자. 그러면은 식고 코신인데 x가 똑같으니까 sin x와 코사인 x가 각각 하나 두 번이 나오니까 이 사인 코사인 정리를 하자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또한 마찬가지로 1 빼기 코사인 2x의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x면은 이 코사인 2x의 형태를 꼬꼬신신으로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맞죠? 사인 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됐죠? 근데 지금 분모에 사인 코사인 있으니까 또 바꿔주면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인데 이 녀석이 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이 또다시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아이씨, 저 다시 할게요.
1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됐죠?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상관없겠지만 또 바꿨어야 되겠죠? 그럼 이 사인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여기서 사인 약분 2도 약분 때려주면 파이로 가니까 코사인 그래프 파이가 마일이죠. 계산 결과 마이너스 왜 마일인데? 왜? 아 사인이 남았구나. 쏘리. 사인이 사인이 남았으니까 정리해주면은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식에서 아까 가지고 가달라고 한 형태는 결국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나왔을 때 제곱의 형태의 차수를 내려주는 게 목적이거든 사실. 근데 코 쪽이 플러스야. 됐죠? 코 쪽이 플러스야. 그리고 나오는 대상들은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분모 2한 상태에서 무조건 코사인의 형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됐죠? 됐죠? 그럼 코사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결국은 2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이 친구가 2알파들이 들어가겠고 1들이 있을 때 코 쪽이 플러스의 형태 요 정도 느낌으로 두 개를 다 들고 다녔으면 좋겠거든. 지금 문제 봤을 때 이 친구를 넘겨서 계산 정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이 친구가 되겠고 2가 넘어가면은 바로 이 사인 제곱 알파겠네? 요 정도로 분자 부분. 이거 하고 좀 쉽시다. 자, 이 친구 뭐 해줄 거예요? x 분모에다가 모두 다 싹 다 나눠줄게요.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다가 4 긁어줘야 되니까 분자에 4, 여기는 3 긁어줘야 되니까 3. 근데 아까 한 것처럼 x가 깔렸으면은 어차피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겠고 계산 결과 3분의 4가 되겠죠. 이번은 좀 재밌는 게 2번이랑 3번이 좀 재밌는 게 현재 탄젠트 안에 정의역에 탄젠트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x가 0으로 가면 얘 자체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안쪽에 있는 알맹이도 탄젠트 x를 똑같이 맞춰주면 돼. 응? 됐죠? 근데 맘대로 탄젠트 x를 쓰는 게 어딨어? 여기도 탄젠트 x 하나 써줘야지 원래식이랑 똑같겠지. 근데 x는 깔려져 있었잖아. 그럼 둘이 만나서 뭐가 돼? 1. 여기도 둘이 만나서 뭐가 돼?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여기가 재밌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사인과 탄젠트만 정리를 하자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x분의 사인 x가 1이고 x분의 탄젠트 x가 1인데 코사인의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왜냐면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은 몇이야? 코사인 0도가 몇이야? 1이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코사인은 쟤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지 혼자 1이야. 그냥 계산이 돼. 걔는 분모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와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분자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그럼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 되고 분모의 x 제곱이 깔리겠죠. 그리고 분모가 1 더하기 코사인의 형태가 되겠지. 여기는 x분의 사인 x니까 1이 되겠고, 근데 x가 0으로 가면 여기 코사인이 1이니까 계산 결과는 2분의 1이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은 내용 자체가 막 어려서 허덕이는 느낌은 안 들 거거든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끝났어. 오늘 할 얘기는 추가적인 뭐 개념이 하나 정도 더 있지만
하루 종일 그거 그리고 있잖아. 고장났어요. 쭈라. 코로나 누구 거야? 뭐라고? 어? 볼게요. 아 모르는 갖고 싶은 자, 이쪽에서 정리되는 부분의 포인트는 치환입니다. 뭐 이제까지 익혔던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존재는 할 거야. 자, 일단 가볼게. 리미트 x가 파이로 간다고 했으니까 파이로 갈 때 이 분모 자체를 t로 바꿔놓도록 합시다. 그럼 t로 바꾸면 뭐가 돼야 돼? x 빼기 t로, 아이고, x 빼기 파이가 그대로 t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x 값은 파이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 형태가 사인 파이 플러스 x가 되겠고, 아니 t가 되겠고, 그 상태에서 x 빼기 파이가 t니까 여기 분모에 t가 깔리겠지. x가 파이로 갔을 때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여기도 0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x에 깔리냐? t고 됐죠? 내가 지금 잘못 쓴 거긴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t를 잘 안 쓰거든. 그냥 x로 그냥 바꿔서 x로 그냥 풀어버리는 기는 해. 왜냐면 t로 바꾸면 이런 것들이 사족이 좀 달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눈으로 보고 가. 그러니까 쌤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을 해봐. 어차피 x가 파이로 가는데 타겟하는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0으로만 돌려주게끔 세팅한 다음에 똑같이만 맞춰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당연히 0일 테고. 됐죠? 근데 어차피 x 빼기 파이 자체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이항시키면 이 친구도 똑같은 느낌은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가계 변환이라는 형태를 사실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로 정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개는 할게. 그냥 멈출 수 없으니까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잘 봐. 요거 하나만 정리해볼게. 잠깐. 일단 쓸게. 지금 화목은 내일 할 내용이고요. 간다.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꼴이 나왔다. 안돼 안 되겠어. 시간이 너무 오래. 근데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니네가 안 되는지 되는지를 구분을 못 짓잖아. 그렇지 않겠어? 방법은 있네. 연습은 되겠다. 덧셈 정리해 그냥. 사인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여기 x가 이렇게 깔릴 거고, 근데 여기 x 깔리면 여기 뭐가 돼? 1이지. 됐죠? 근데 여기는 x가 어차피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씨 이거 대로 안 되네. 이렇게만 말 정리를 할게. 파이나 몇 파이가 나오고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은 가계 변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수는 하고 화목 지금 동현이는 내일 할 내용이거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정리는 좀 안 될 것 같고 물어봐. 이거 그거 맞아요? 하는 느낌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맞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 이렇지 않아. 시간 뺍시다.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이걸 빼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뺍시다 그냥. 이걸 하나도 못 찾네. 자, 이쪽도 여전히 극한 문제의 느낌이 나셔야 합니다. x가 0으로 가면 분자 대입했더니 코사인 0이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고, 근데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의 결과가 존재하니까 이 친구 대입을 해주는데 앞에가 0인데 b라는 사족이 달렸잖아. b가 일단 0이어야 되겠죠. 됐죠? 그럼 문제 형태가 앞에부터 ax sin x 나누기 1 빼기 코사인 x일 때 분자에다가 그대로 1 플러스 코사인 x 그대로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1 빼기 코사인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해주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1 빼기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가 되겠고요. 사인 제곱 날려주면
하나 약분이 되겠지. x분의 sin x는 뭐야? 1이고요.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가 또한 1이니까 계산 결과 2a 2분의 1이 나와지겠죠. 연습을 하면은 수원에서의 연습이 확실히 되는 건 느껴지죠? 자연스럽게 딸려올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활용입니다. 요거는 한번 정리는 따라 해보고 내가 요거는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도 다시 그때쯤 얘기하겠지만 이게 트렌드가 예전에는 그냥 도형으로 정리하는 문제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요 단원들을 좀 응용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이 문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무한등비급수 막 쪽수 많은 거 하나 보여줬잖아. 문제 여러 가지 있는 거. 근데 여기도 그런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이야, 계획. 선분 B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는지, 선분 QR의 길이를 어떤 계획으로 구할 건지. 쌤, 저희가 선분 BP의 길이를 AP를 구한 다음에 피타를 쓸게요. 이것도 오케이야. 됐죠? 쌤, 저는 얘랑 얘를 구한 다음에 피타를 사용해서 얘를 구할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계획이 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야. 맨날 얘기하는 활용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그 계획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A일 때 여기 각도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를 B라고 잡도록 할게요. 빨리요. 이때 얘가 몇이야? A 사인 세타야. 이유는 뭐냐면은 사인 세타를 구하면 뭐야? 얘분의 얘잖아. 근데 A가 약분되는 꼴이지.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얘는 A 코사인 세타야. 이게 제 1차원적인 공식 풀이 방법. 사실 중3 때도 비슷한 내용들은 배웠었는데 니네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비탄젠트 세타가 돼.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이 별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은 별분의 b의 값을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고, 별이 넘어가고 코사인 세타가 넘어가면 별자리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역수인 분수꼴에다가 넣는 게 우리가 목적일 수는 없거든 사실. 기본적으로는 얘를 깔고 간다는 거지. 그럼 정리를 따라 해보면 지금 반원이니까 여기가 직각일 거고, 그럼 BP 길이가 일단 몇이야? 세타 저기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4사인 세타라고. 같은 방식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그 직각이니까 B변 기준으로 코사인 타고 가니까 4코사인 세타가 된다. 여기서 우리 중2 애기들도 잘 외우고 있는 소를 때리도록 합시다. 직각, 여기 A, 여기 B, 여기가 C,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X, 여기를 Y, 이때 얘를 뭐로? H. 공식은 몇 가지? 4개. 첫 번째 소,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두 번째 A제곱은 X 곱하기 C, B제곱은 Y 곱하기 C, 마지막 H제곱은 X 곱하기 Y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플랜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공식들을 자연스럽게 못 가지고 가면은 뭐 얘기할 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이용을 하면 뭐가 가능한 거야? 선분 4 곱하기 선분 PQ의 길이가 4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이 되겠고 양쪽 넘어가주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라는 거를 4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Q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겠지. 피타를 이용을 해서. 됐죠? 근데 원래 여기서 가계변환이라고 하는 아까 쌤이 생략을 한 그걸 사용을 해서 사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뭐겠어? 2분의 세타인 걸 이용을 하면 되거든. 야 미안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 90도 빼기 세타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90도가 되겠지. 근데 그 원리에 의해서라면 여기가 세타겠지. 그럼 뭐가 눈에 보여요?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QR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QR을 끼고 있는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근데 빗변을 알고 있네? 그럼 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빗변. 누구야 빗변?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냥 요 문제 하나에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구해본다는 생각 정도만 해도 연습이 좀 많이 될 거거든. 자, 그래서 활용 문제는 여기까지 출현하는 문제가 딱 세 가지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어? 극한의 활용.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열 형태를 이제 잡아서 하는 형태. 그리고 무한등비급수 활용. 그리고 마지막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근데 그쪽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9월 달에 출연해. 잘 생각해봐. 9월 달에 출연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돼. 9월 달에 출연한 거는. 왜냐면은 전 시간에 얘기한 건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왔어. 근데 9월 달에 나오면은 다음 시험이 10월 한 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 유형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출제율도 높지만 좀 신경 쓸 문제가 된다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좀만 기회 내봅시다. 자, 간단합니다. 자, 미분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정리를 위하여 앞에 것도 가지고 올게요. 다 쓸게요. y는 2x제곱, y는 ax제곱, y는 lnx, y는 미치 a 로그 x, y는 sin x, y는 코사인 x.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y 프라임 하면 뭐야? 2x제곱, 여기는 x제곱하고 곱하기 ln a야. y 프라임은 x분의 1이고요. y 프라임은 x분의 1 하고 밑에다가 ln a 깔면 되겠고요. 이때 sin x를 미분하면 뭐예요? 얘들아, 코사인 x야. 얼마나 간단하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sin x가 돼. 근데 코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건 밑밥으로 나중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럼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씨발 나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지? 딱 그런 느낌이야. 이걸 보고 적고 있는 이유는 근데 진짜로 이게 자꾸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적분은 진짜 하고 있으면은 막 멍하고 그냥 뭔 소리야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야. 다 했어? 가.
다 해서 검사 받았어? 검사 받았냐고. 다 해서 검사 받았냐고. 지금부터 검사 받아.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한 개 유형 남았는데 그냥 그 내용이야. 여기 지금 뭐가 있어? fx에 뭐 있어? sin x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x. 미분하면 뭐 생각해야 돼? 고배 미분법 생각해주면 되겠죠. 고배 미분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저렇게 곱하기 상태가 있으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이 느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고배분법이 문제면 문제라는 거지.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x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그대로 한 다음에 1은 미분하면 0이겠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아이씨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사인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대입하시면 정답은 나오겠고요. 마찬가지 2번의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못 따라가는 것 뿐인 거지. 그지? 그럼 빼기 f의 파이가 만들어지겠고 여기도 더하기 f의 파이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묶어주게 되면은 리미트 h분의 f의 파이 더하기 2h 마이너스 f의 파이 꼴, 뒤쪽은 그대로 h분의 f의 파이 마이너스 h 한 다음에 f의 파이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묶은 걸 밑으로 깔아주시고요. 그럼 정리가 끝났죠. 여기에 2만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죠?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미분계수 정의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지금 수업이 안 들어져 있거나 내용이 안 됐어.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쪽 거를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냥 그쪽 가가지고 공부해서 이쪽에서 익혀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일단 외우고 나서 할 얘기라는 거. 생각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